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저열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한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개화하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40여 년 전 이날에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은 과연 무슨 민주주의를 원했던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걱정을 하던 이 다수의 폭정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정치인은 다수 대중에 영합하고 소수는 아무리 정의로워도 배척을 했습니다. 개인적 야심만 가득한 몰입배들이, 정상배들이 대중의 영합을 한 포퓰리즘으로 의정단상을 자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민주주의입니까? 지난 총선 절대다수 192석을 차지한 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내세웁니다. 저는 마치 히틀러 시대 책에서나 읽었던 개벨스의 선전선동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눈물과 불과 피, 그 자극적인 요소들, 눈물로 감동을 주고 불로 사람을 격동을 시키고 그리고 피로서 사람을 결집을 시킨다. 이 히틀러 시대에 벌어졌던 선전선동, 그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몰입배들에게 민심을 내세우고 정의를 왜곡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그 결과 좋게 말하면 곡학아세의 세상이요, 나쁘게 말하면 염치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자들로 가득한 의사당이 되었습니다. 곡학아세도 목을 쳐야 하고 후한무치도 목을 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정말 가면 갈수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호지심이 없다는 것은 곧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 더 나아가 가진 자, 배운 자들은 왜 이리 타락을 했을까요? 자, 오늘 현안 다루겠습니다. 오늘 현안 1호는 다들 아시죠? 의사들의 시위일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18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옆 여의도로 6개 차로를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손수건을 든 의사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의사협회가 연 어려운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현장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의사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등 12,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구호는 이렇습니다. 허울 뿌린 의료개혁, 한국 의료 말살한다.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 의료 무너진다. 이걸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 여당의 정말 생각 없는 무대책 의료 때문에, 의료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온당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에 문제 해결이 해답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 더 나아가 전문의들에게 사회의 공기 대우를 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들을 그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문가의 숫자로만 헤아려 결국 이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선 한 달 전 이 사태가 시작됐을 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다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단의 상징처럼 된 것이 바로 이번 의료 대란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총선 직전에 그 민감한 시기에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정책을 선거 승리 정책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그는 천연덕스럽게 의료계와 협의가 끝났다는
곧 들통이 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직도 의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국민 80%가 찬성을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검과 옥조로 이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근근히 살아나던 이 나라 보수를 다시 괴멸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현안. 이재명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지금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화영 형량이 무려 징역 9년 6개월인데다가 그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으로 바로 자신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뒤이어 자신을 제3자 뇌물 사건의 몸통으로 기소를 했고 그 사건은 당연히 신진우 판사의 합의 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제 이화영 판결문은 이재명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백인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온갖 증인을 들이대면서 재판을 질질 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도간의 쥐 신세가 되었다는 걸 깨닫자 이재명은 연일 초조함을 드러내다 못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 판인데 만약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그를 추가 기소를 하거나 성남지청에서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사건으로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이 견디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온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 역시 상상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는 참지 못하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검찰이 애완견이라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제목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원로 언론인은 40총선 이후에 전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독차지로 기고만장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급기야 이재명은 언론 앞에서 준비해온 메모를 읽으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준엄하게 꾸짖는 데까지 이르렀다. 김대중 선생은 이재명이 거론한 언론은 보수 성향의 언론뿐이 아닐진데 이재명은 이제 언론 전체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이렇게 늦새리까지 떨고 있습니다. 근 60년의 언론 생활에서 온갖 욕과 학대를 감내해왔는데 이제는 개신세로 그것도 누구의 애완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할 줄이야. 그 뒤에 한 말은 이재명에게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굳이 개 얘기를 하자면 이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개판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재명 때문에 벌어지는 개판 정치. 그렇습니다. 개판 정치는 개들이 치는 정치이지 사람이 치는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노 언론인의 걱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어느 정치인 한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또 다른 애완견들이 놀이터가 되는 것은 나라의 존립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노 언론인은 오랜 경험으로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 이재명의 대권놀이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 대통령 놀이 덜러리일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서로 반목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임을 부추길 것이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법정에서 유죄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봉쇄 작전에 올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노 언론인의 걱정처럼 그렇게까지 될까요? 어쨌든 김대중 선생은 그러면서
이재명이 얼마나 집요한 자인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는 정말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물불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를 얕잡아 봐서는 백진백패한다. 그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사잡아 매도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언급하며 보수 정권을 전쟁 놀이꾼으로 비하하는 유튜브를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다. 솔직히 저도 전율을 느낍니다. 누가 이 원로 언론인이 걱정하는 이재명의 이런 마카바식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언론을 두고 검찰이 애완견이라는 폭언을 하자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솔직히 우리 보수와 별로 가깝지도 않은 이 삼객 언론인 단체들이 이재명에게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세 단체가 17일 낸 공동성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이 언론 단체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자, 이재명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이 박정훈이 어제 공개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전화 음성 녹취 파일이 화제였습니다. 사실 이 전화 목소리는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현출되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른바 빼박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 위증교사 사건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일까요? 어제 신문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급박, 언론의 막말.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한 것이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최병량 성남시장의 운전기사였던 정인 김진성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녹취 파일에서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렇게 교사합니다. 어차피 김병양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나한테 덮으시었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재명이 법을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정말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김진성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강요합니다.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기억을 더 살려보시라. 결국 이재명의 거듭된 요구에 김진성은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위증교사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진성은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됐던 KBS PD는 이재명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요즘 여의도에서는 의대한, 의대명 이런 말이 회자가 됩니다. 의대한, 의대명. 야당은 이재명 유일당이니 이재명이 다시 출마해 연임하느냐가 논점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7월 23일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당권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지금 국민의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지난 40 총선 참패의 최대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당 대표자였고 그리고 선대위원장이었으며 공천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선거의 패배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홍준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통 정신이면 이 정도 같으면 책임을 지고 제2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빌리자면 정계 은퇴 각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꾀를 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뒤에 전당대회를 늦춰 시간을 벌면 새로운 리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국민의힘이니까 자신이 당권을 장악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역시 정치를 몰랐습니다. 그래봤자 정치인 한동훈의 지지 세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지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많다면 그 지지 세력 숫자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정치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반열에 오른 과거의 직속상관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후계자로는 또 검사야 이런 물음표가 붙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자신의 입지까지 흔들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은 이원석 총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유난 갈등이 연달아 일어난 배경에는 자신이 튀려고 하다 보니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불충이 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불충. 그런데 그 긁어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한동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판에 의대한 기류에 대항마로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이 어제 뉴스였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 용산이 메모책에 내몰았던 나경원이라는 게 뉴스에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의대한의 상대방이 나경원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 동체가 되었다고 할까요? 분명히 나경원은 용산에서 배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들은 나경원 출정 결심을 전하면서 의대한 기류에 대항해 원내대표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명분론부터 내세웠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인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혼까지 보였음에도 당을 지리밀려나게 만든 데 대한 반성과 그리고 지난 대선 전국 당시에 원내 이준석이 원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부에서 수혈한 윤석열 후보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가 대선 전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억이 원내 당대표는 안 된다 이런 한계론을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동훈에게는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과 함께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선택한 게 오히려 부메랑처럼 날아들어 자신의 약점이 된 셈입니다. 글쎄요, 왜 그는 출마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말로 비례대표라도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훨씬 낫겠죠. 그런 한동훈의 대항마로 지금 원내대표 출신 5선 중진인 나경원이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말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나경원 측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 나 의원이 가까운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히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도 방송에 나와 한동훈과 반대되는 인물로 친윤계에서 나경원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에 이어 나경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원내 최고위원 후보와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미 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런닝메이트로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내세울 공약은 청년 정신 양성과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또 당 체질 개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쯤 여야의 갈등이 심한 판에 기껏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고 하니 이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누비면서도 선거 공약 하나 제대로 내놓은 게 없었죠. 어떻든 한동훈은 최근 16세 정치에 입문을 해서 최장수 총리까지 지낸 독일의 헬무트 콜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제 헬무트 콜을 소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독일을 부흥시킨, 그래서 73살이죠. 73살에 총리가 되어서 87살까지 총리를 지낸 분이죠. 코나드 아데나워. 또 영국의 마거릿 대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평진을 권하는 것은 어떨까요? 헬무트 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안철수는 이제 출마 의사를 접었고, 오선 윤상현과 그리고 원외 유승민, 또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 출마설이 있는 초선 김재섭도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강선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 이러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검찰은 특검을 해서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사, 신진우 판사는 탄핵을 해야 한다. 그 서명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의 말입니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심지어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번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 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라는 죄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형법 직권남용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는 말은 제게는 코미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코미디입니다. 어찌하여 대명천지 문명국에서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오직 이재명 1인을 위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구든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의회입니까? 더는 선을 넘었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